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상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대사증후군과 치매가 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란 네 가지의 질병이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 혈당의 상승 또는 당뇨병, 비만, 특히 복부 비만,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질병이 같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대사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영어로 메타볼리즘, 어떤 상태, 나쁜 상태가 같이 있는 그런 질병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 요즘 고혈압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130에 80까지 떨어졌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은 현재 140에 9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혈압이 완벽히 정상이기 위해서는 120에 80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은 하나의 스펙트럼으로서 혈압이 높을수록 심장병, 뇌졸중, 사망이 올라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이란 뭐냐? 혈압은 다 아시겠지만 혈관 내의 피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어떤 부분이 이 피의 압력을 받느냐 하면은 혈관 내에 동맥혈의 압력을 뜻하는데, 모든 장기는 피가 흘러야지 삽니다. 인간 자체가 피를 공급받아서 그 내부에 있는 산소 또는 글루코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사는데,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피인데, 피의 압력이 높으면 장기를 파괴한다. 특히 피가 많이 들어가는 심장, 콩팥 같은 장기를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안 좋다. 혈압이 높으면 안 좋다. 알려진 사실이고, 단위는 예전부터 쓰던 수은 기둥의 높이. 그래서 이 머큐리, Hg가 수은의 약자입니다. 그 원소기호 Hg가 머큐리고 밀리미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잴 때 특정해서 결과를 나타낼 때 120에 80mm 머큐리 수은으로 혈압을 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런 단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혈압의 분류는 우리나라는 아직 140에 90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또는으로 연결합니다. 140 또는 그리고 90.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혈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4시간 활동 혈압과 가정 혈압은 최근에 조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24시간 하루의 평균은 130에 80 또는으로 연결돼서 높으면은 고혈압, 주간에서는 한 135에 85로 또 또는으로 연결돼서 둘 중에 하나 높으면 주간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가정 혈압은 24시간 혈압이 한 24시간 혈압 중에 주간 혈압을 채용을 해서 똑같습니다. 135에 85 넘으면 가정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치보다 높으면. 고혈압은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이 고혈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이 압도적으로 많다. 질병 중에 가장 흔한 병이 고혈압입니다. 고지혈증도 중요하고 뇌졸중도 중요하고 심장병도 중요한데, 고혈압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많은 병들의 원인인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년, 이거 거의 옛날 데이터인데 최근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한 3분의 1이 고혈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느냐? 환자들이 오시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난 머리가 무겁고 아프다. 고혈압이 아니냐? 얼굴이 빨개진다. 코피가 잘 난다. 어깨가 쑤신다. 손발이 저린다. 귀가 울린다. 이런 것들이 고혈압 증상이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결론은 아닙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죠. 나는 머리가 아파서, 특히 뒷목이 아파서 혈압이라고 생각했다. 혈압을 재보니까 180이더라. 대개 혈압은 자체로 증상이 없습니다. 아주 극도로 높은 경우, 210에 120이라든지, 그럴 때 뇌출혈이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지, 140, 160에서 두통이 생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개는
거꾸로 두통이 생겨서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혈압은 대개는 증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다, 더 위험하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왜 무서운가?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병증. 합병증이 뭐가 있냐? 그 각 장기를 파괴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심장 혈관 합병증이 혈압이 올라갈수록 많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예를 들어 115에 75를 정상으로 본다면 고혈압은 아닙니다. 전 단계지만 135에 85만 돼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 혈관 사건이 올라갑니다. 또 혈압이 175, 105가 된다. 심장 혈관 사건이 8배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갈수록 심혈관 합병증이 많이 생긴다. 심혈관 합병증은 심장병 중에 심근경색, 협심증,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인 중풍, 뇌졸중을 다 지칭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는 것, 터지는 것 다 포함합니다. 말초혈관 질환, 다리혈관이 막히는 것, 신부전증, 콩팥혈관이 막히거나 콩팥이 자체가 나빠지는 것, 또 심장 비대, 급사, 또 망막출혈, 실명 생길 수가 있고요. 심장 부전,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 또 대동맥 박리, 파열, 이런 고혈압의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럼 혈압을 낮추면 오래 사느냐? 또 혈압을 낮추면 중풍, 심장마비가 덜 생기느냐? 덜 생깁니다. 수축기 혈압을 단 2mm 머큐리만 낮춰도 심장병, 뇌졸중을 7%, 10%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낮춰도. 그러니까 많이 낮추면 더 낮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질문을 듣는 게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되냐? 대개는 평생 먹는 겁니다. 오해를 하시는 게 약을 먹어서 한 달 먹으면 혈압이 딱 완치가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약을 먹어서 치료한다기보다 약을 먹어서 조절한다, 혈압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본적으로 조절하려면 나이가 젊어지셔야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혈압은 올라가고 또 뚱뚱하고 짜게 먹고 그러시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생활 습관, 운동을 해서 체중을 뺀다거나 아니면 체중 자체를 그냥 여러 방법으로 뺀다든지 또 짜게 먹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혈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난 다 하는데 혈압이 잘 안 떨어진다. 그때는 연세가 드셔서 생긴 고혈압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을 먹는 게 맞습니다. 약은 계속 먹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활 습관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중 감량 한 2, 3kg만 빼도 혈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식사요법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 채소, 저지방 유제품, 또 포화지방산, 지방 많은 음식을 피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방 덩어리인 버터라든지 마가린 안 좋죠. 그리고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도 안 좋죠. 이렇게 하얗게 굽는 지방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갈비 또는 불고기 해놓고 차가운 데 놔두면 하얗게 뭐가 끼죠. 그게 다 포화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 하얗게 굳는 지방은 안 좋다. 보시면 되고, 염분 섭취 줄이기. 짜게 먹으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국물에 짠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젓갈류, 국물 되도록 피하라. 염분은 하루 6g 이하로 섭취하라. 그다음에 신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적어도 30분,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보통 한 50분 정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절주. 요즘은 거의 이제 금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금주하는 게 좋다. 왜냐면은 술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암의 원인이 된다라고 좀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절주보다는 그냥 금주가 낫다. 예전에는 남성은 2잔이야, 여자는 1잔이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것조차도 지금 폐기되고 있습니다. 심장병, 고혈압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암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술을 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먹어야 된다면은 자기 잔에 맞는, 즉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에 맞는 그 술잔으로 한두 잔까지는 해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끊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심장혈관 또는 다른 혈관에 기름이 끼는 것인데 지질은 대개 콜레스테롤, 기름덩어리입니다. 기름덩어리. 기름이 끼는 이유는 먹는 게 기름기가 많은 것
또는 칼로리가 높은 것, 그다음에 간 기능 장애, 뭐 유전, 특정 약물들 등등이 있는데 대개는 식사와 유전적인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혈관 내에 기름을 끼게 하는 콜레스테롤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그런 것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 혈관 내의 기름기를 좀 빼주는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방법이 없느냐? 현재까지는 그렇게 마땅치가 않고 뭐 운동, 식사 중에 뭐 신선한 채소, 견과류 그런 것들이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좋은 음식 먹기 하시면 되는 거고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많이 되는데 음식과도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쁜 음식들 자제해야 되죠. 뭐 포화지방산 많은 거, 뭐 냉동식품, 간편식품 그런 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은 피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 높은지 또 나쁜 콜레스테롤 높은지 좋은 콜레스테롤 낮은지 확인해야 되고 전체 콜레스테롤이 어떤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치까지는 잘 모르셔도 좋은데 일반인들은 그 LDL 콜레스테롤은 대개 한 130, 160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차원에서는 좋다, 중간이다, 나쁘다. HDL 콜레스테롤은 한 4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35에서 40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나쁩니다. 높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되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콜레스테롤 전체는 240 넘으면 나쁘다. 200 이하면 좋다. 중간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뭐 일반적인 뭐 운동, 식이, 약물이 있는데 정 필요할 때는 특히 요즘은 약물 치료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면은 많이들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라. 음식 주의하시고 운동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당능장의 당뇨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당뇨병이란 거는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조짐을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대사증후군이 그 조짐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진행하면은 내당능장이 이제 당이 조절되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는 일반적으로 공복혈당 한 126 이상으로 정의를 하고 완전히 정상은 100 미만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 사이에 내당능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수년 안에 당뇨병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면 뭐 그걸로 끝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합병증이 생깁니다. 당뇨병도 혈관 합병증을 생기게 해서 결국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한다든지 뭐 신부전을 일으키게 해서 투석을 해야 된다든지 뭐 다리를 망가뜨려서 다리 혈관을 망가뜨려서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생긴다든지 중풍이 생긴다든지 이런 합병증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사망 또는 불구까지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그 전 단계인데 운동 부족, 비만, 혈압 상승, 중성지방 상승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인데 이것들이 같이 있는 대사증후군이 이런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는 당뇨병 자체가 대사증후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 원인은 비만 중요하죠. 뚱뚱하면 당뇨병 잘 생깁니다. 뭐 유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화 자체도 있습니다. 활동 부족, 뭐 심리적 스트레스, 대개는 뭐 비만과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대개는 심하지 않은 한 없는데 당뇨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3P 심텀이라고 세 가지 P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그게 뭐냐면은 폴리딥시아, 뭐 폴리유리아, 폴리파지아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 또 많이 물을 먹는 것, 또 오줌을 많이 놓는 것 그런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를 많이 해요. 또 수분 섭취도 많이 해요. 또 소변도 많이 놓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피로감, 뭐 갈증, 그다음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눈이 좀 안 보이고 미세혈관에 장애가 와서 손발 저리고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 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피 검사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합병증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눈, 신경도 마비시킵니다. 뭐 아픈 거 모릅니다. 감각 좀 저하시킵니다. 또 저리기도 하고요. 발바닥이. 혈관 합병증, 궤양, 성기능 장애, 콩팥 이상,
소화장애, 피부도 가렵고 뭐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합병증 환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증가, 합병증 환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조절을 잘하면 그러면 오래 사느냐? 그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당뇨 조절하면은 합병증이 덜 생깁니다. 다리 혈관이 막힌다든지 심장 혈관이 막힌다든지 중풍이 온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일부에서는 사망까지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당뇨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 목표는 공복 시는 대개 100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식후도 한 140, 대개 뭐 외우시기 좋게 한 15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180 미만, 제가 조절 목표는 130에서 100 미만, 공복 후 2시간은 180 미만, 당활식수는 한 6.5 미만. 완벽히 정상은 왼쪽입니다. 한 70에서 100 사이, 완벽히 정상은 2시간은 90에서 140, 5.7인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절 목표는 조금 이거보다 느슨하게 30 정도 좀 느슨하게 돼서 한 130, 180, 한 6.5 미만. 그다음 나머지도 다 조절해야 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다 조절해야 된다. 당뇨병 관리는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운동, 식사요법 잘하고 진단받고 약을 드신 다음에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서 피 검사를 하셔야 된다. 주의할 식품은 너무 단 거, 단당류 먹지 마셔야 됩니다. 단 거 먹지 마셔야 돼요. 특히 케이크, 빵, 과자에 설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구마, 감자도 당분 많습니다. 또 과일은 좋으냐? 과일도 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 통조림은 더 안 좋죠. 그 다음에 사탕, 단 거 많은 초콜릿, 뭐 엿, 뭐 꿀, 차, 특히 차에 뭐 단 거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간 차, 유자차 같은 거. 그런 거 다 먹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치매랑은 어떤 연관이 있느냐,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개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혈관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심장혈관 또는 뇌혈관, 특히 뇌혈관의 병을 많이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 그 안에 기름이 끼는 거죠. 또 딱딱해지는 병, 딱딱해지고 기름이 끼는 것 때문에 뇌혈관에 그게 생기면은 중풍이 잘 생기는데 중풍 이후에 생기는 치매, 혈관성 치매를 잘 유발시킨다라고 보고 우리나라 데이터 보면은 혈관성 치매 이외에도 그냥 그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이랑 별 관계가 없는 알츠하이머 치매랑 더 관련이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치매를 잘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 대사증후군 말씀드렸듯이 뭐 뚱뚱하고 당뇨병 전단계 또는 당뇨병, 고혈압 전단계 또는 고혈압 하고 그다음에 지질대사가 이상한 그런 환자,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그런 환자에서 뇌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일반적인 알츠하이머 치매도 잘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나왔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또 중풍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타볼릭 신드롬, 특히 그 한국말로 해서 대사장애는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사증후군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 빼시고 살 빼는 방법은 식사를 조절하시고 운동하시고 당뇨가 있다면 당뇨 조절, 당뇨 전 단계에도 당 조절.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높고 그 좋은 콜레스테롤 낮은 어떤 이상 지질 혈증이 있으면은 필요한 경우 약을 먹거나 운동을 통해서 또는 식사를 통해서 조절해야 된다. 또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이 필요 없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 저염식, 또 심한 경우에는 약을 써서 혈압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복잡한 얘기인데 치매고 뇌 병변이 생기는 게 이 대사증후군이랑 증후군이랑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의사의 지시를 받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음식, 조절, 운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사증후군과 치매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